자, 오늘 뭐 주제는 앞서 김명민 매니저 얘기했듯이 유럽 최대의 가전 박람회, 그 세부적으로 하단인지 뭐 유럽 최대의 모터쇼 이렇게 표현하던데 IAA 모빌리티 쇼,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메인 테마는 전장,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 여기에 이제 뭐 카메라 모듈까지 뭐 다양하게 센서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움직이는 동력은 전기차의 핵심이니까 2차 전지, 배터리겠죠. 근데 배터리는 지금 춘추전국 시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빅브라더들의 어깨 싸움이죠. 이제는 중내사내로 규모로 밀어서 살아남는 자들이 그 시장을 먹는다. 예전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들이 대부분 있었잖아요. 각광을 받으면은 막 난립을 하고 그래서 속가지고 뭐 하는 형태들인데 그 중심에는 또 대부분 중국이 많이 있었죠. 중국은 일단 어떤 산업이 나오면 한 1000개 정도 기업이 먼저 시작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반으로 줄고 또 더 반으로 줄고 결국엔 10개 남을 때까지는 계속 그냥 그 밀어 제낀다고 해야 되나요? 물량 공세로 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분야가 이제 반도체였죠. 뭐 OLED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근데 지금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의 CATL을 중심으로 해서 뭐 BYD,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슈가 크죠. 싸고 오래 간다. 제일 배터리에서는 오래된 그 타이틀의 문구일 겁니다. 근데 이제 국내 업체들이 지금 조용한 편인데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에코앤드림을 오늘 한번 좀 볼까 하는데 에코앤드림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업력은 꽤 오래됐습니다. 환경 소재 분야의 원천 기술이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캐시카우 기업을 벌어들이는 돈은 촉매 쪽입니다. 매연 저감 촉매. 이게 사실은 주 매출처인데 거기에 이제 성장 포인트로 전환한 게 바로 양극재 전구체라는 분야죠. 근데 촉매제는 1분기 때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때문인데 7월 달부터 매연 저감 기준이 서울 시내는 5등급에서 4등급 차량까지 이제 이게 확대가 됐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7월부터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하반기 3분기부터는 매출이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4분기에 매출이 퀀텀 점프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양극재 전구체의 소입경 전구체가 유럽향 뭐 다 알고 있는 유미코어라고 하는 이 업체하고 계약건이 나오느냐 이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유미코어는 2차 전지 양극재로는 글로벌 사실 원탑이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양극재 비율이 622 시대, 그러니까 NCM 계열 3원계, 그러니까 뭐 NCM 계열이 622 시대에는 유미코어가 탑이었고 그다음에 811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에코 프로하고 LG화학이 치고 나가서 구반반이라고 하는 뭐 용어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3원계의 비율입니다. 구반반 시대로 가서 하이니켈 쪽으로 넘어가면서 유미코어가 뒤로 밀려버렸어요. 거기 이제 유럽 경제가 조금 안 좋고 그러니까 원탑은 유미코어, 그다음에 넘버 2는 일본 업체가 있었어요. 일본 업체 SMM이라고 하는데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지금은 양극재 월드와이드 넘버원은 에코프로입니다. 자명하게 에코프로.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뇌피셜은 LG화학. LG화학에서 들으면 또 싫어할까? 네, 하여튼 그렇게 정도. 그러면은 이제 이런 빅브라더들이 추구하는 바는 전구체의 내재화입니다. 내재화. 내재화라는 게 뭐냐면 사실 중국 업체들이 저렇게 득세할 수 있었던 거는 광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나 여러 가지 광물들. 우리나라 전구체는 대부분 다 수입이죠. 근데 이제 이 에코앤드림이 유미코어하고 관계가 좋은 것은 유미코어도 광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료를 댈 테니 잘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는지는 시장이 제일 궁금해 하는데 그 와중에 조금 뭐랄까요, 유미코어는 시가총액이 지금 유미코어랜다. 에코앤드림은 시가총액이 4천억이 조금 안 돼요. 근데 이제 전 세계의 2차 전지 시장은 이제 큰 업계들의 시장이기 때문에 누군가하고는 붙어야 됩니다. 혼자 자생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캐파를 지금 늘려놓긴 했는데
더 많이 이 3천억짜리 회사, 4천억짜리 회사가 덤비기에는 약하단 말이죠. 그러면 파트너를 잡아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계열은 보면은 다 한다 그러죠. 양극재, 음극재. 근데 전구체는 내재화율이 지금 0%. 그 외부에서 다 사다가 쓰는 거죠. 계획은 100%까지 나중에는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누구를 하나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에코앤드림이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거는 근데 들리는 풍문이라서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자 정리를 하자면은 뭐 용어까지는 소입경 전구체, 뭐 대입경 전구체 이렇게 가면은 뭐 몇 마이크로 미만 이렇게 가면 어려우니까 입자가 얇아지면은 그만큼 밀도가 높아지고 하니까 이게 다 파우더 형태, 메탈 파우더라 그래서 가루 형태, 분말 형태로 돼 있는 거를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뭐 양극재 업체들한테 넘겨서 양극재 업체가 이제 그걸 또 뭐 바르고 뭐 동박에다 발라하고 소성하고 소성할 때 쓰이는데 업체가 이제 원준이라는 회사 같은데 뭐 이런 데들인데 하여튼 지금 누구도 다 안 보는 2차 전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죠. 죽는 건 아니지만 네. 밀리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뭐 에코 시리즈 뭐 쇼 쳤다고 막 떠들던데 그래도 한 번에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두 분의 생각을 또 겹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해 볼까 하는데 김현 매니저부터 가볼까요? 에코앤드림이 이제 사명이 바뀌기 전에 이제 E&D라고 하는 회사예요. 사명이 이제 에코앤드림으로 바뀌었는데 에코프로 그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에코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또 관계가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 관계가 없고요. 에코앤드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래 이제 본업은 촉매 저감 장치. 그래서 이제 5등급까지는 다 이제 촉매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 도심 진입이 안 되니까. 그렇죠. 작년 재작년까지 이제 그것 때문에 매출이 나름대로는 이제 좀 견조하게 나왔었는데 이제 5등급 차량들 웬만큼 이제 다 장착을 하고 나니까 매출이 이제 또 끊길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7월 이후에 이제 그게 또 기준이 4등급으로 또 상향 조정이 됐으니까 4등급 차량들도 이제 서울 시내 운행하려면은 매연 저감 장치를 이제 달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매출이 조금 이제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어쨌든 소입경 전구체 이게 이제 뭐 양극재 만드는데 원가 비중이 이제 가장 좀 큰 소재다 보니까 그치. 중요할 수밖에 없고 2차 전지 내에서 양극재가 한 40에서 45%고 양극재 내에서 뭐 일각에서는 70%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60% 그렇죠. 정도는 이 전구체가 원가를 비중을 차지하니까. 뭐 러프하게 얘기해서 그냥 뭐 가반 이상이 이제 이 전구체 쪽 비중이 이제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LG 화학 계열 이쪽들이 이제 전부 다 이런 이제 전구체까지 내재화를 하려고 지금 본격적인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한하고 같이 이제 전구체 이제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이제 전구체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상장 지금 추진하고 있죠. 아직 뭐 상장 그 예비 심사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시간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이제 유미코어하고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이제 MOU 정도라고 해야 되겠죠. 가계약의 단계인데 2025년까지 이제 5년짜리 이제 장기 공급 계약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 상태고 아마 올해 하반기 때 본 계약이 이제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뭐 새만금에다가 막 공장을 때려짓고 그렇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캐파를 좀 확 늘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시가총액 한 4천억 정도의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뭐 아무런 믿을 구석 없이 이렇게 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 이건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분명히 이제 본 계약이 좀 체결이 될 거고 이 전구체 양산에 대한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뭐 어쨌든 유미코어가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다음에 LG화학 이런 이제 또 양극재 대장주들이 이제 있습니다만 유미코어 쪽으로 이제 생산 능력 확대하고 2025년까지 한 연간 한 2만 5천 톤 규모 그 정도 이제 생산 능력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 국내 기업들한테도 또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나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밸류를 좀 높게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에코앤드림도 분명히 이제 그럴 만한 이제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다만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어제도 에코프로가 좀 많이 밀렸잖아요. 거의 한 6% 가까이. 그러면서 에코앤드림도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는 결국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주가를 좀
따라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가 조금 이제 밀리니까 에코앤드림도 이제 같이 밀려버렸습니다만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이제 개별적인 이슈에만 좀 주목을 좀 한다라고 하면 에코앤드림도 이제는 매연 저감 장치보다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업으로 좀 평가를 좀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3만 원 초반이면은 저는 이제 진짜 좀 괜찮은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좀 종목을 좀 붙이고 싶은 건 어제 이제 조금 특이할 만한 부분이 에코프로는 주가가 뭐 크게 좀 빠졌지만 네. 하나기술이라든지 PNT라든지 이런 장비 종목들 주가는 아주 좀 견조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차별화 흐름이 나오고 또 이런 장비 기업들은 본격적인 이제 수주 얘기, 어제 또 CIS가 또 수주 공시 좀 나왔었는데 이런 장비 종목들의 수주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과 수주 사이클 진입 이런 이제 기대감을 조금 본다면 오히려 장비 종목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에코앤드림과 이제 짝을 이뤄서 PNT를 같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호근 매니저 생각은 어떠세요? 온 세상이 다 2차 전지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를 외칠 때 광풍처럼 한때 얼마 전이에요, 그죠? 네. 근데 며칠 상간에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그 2차 전지요? 아무도 2차 전지 얘기 안 해요. 네, 지금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조금 확장해서 LFP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양극재의 소재에 따라서 뭐 삼원계 또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을 쓰게 되면 이제 LFP 배터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우리도 LFP 한다 뭐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동안은 LFP가 이제 많이 기술적인 뭐 이런 좀 약간 이제 좀 약간 하급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이쪽이 좀 많이 기술의 진보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스에는 뭐 1시간에 뭐 충전해서 700km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3원계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부피에 대한 부분이 또 단점이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기술의 진보로 많이 지금 축소가 됐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게 주목되는 게 이제 2020년까지만 해도 LFP 배터리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주목을 못 받았는데 2021년부터 이제 시장 점유율이 17%, 그 다음에 22년에는 27%, 올해는 이제 30%까지 넘지 않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올해 연초에 그 양극재 업체들이 주도해서 2차 전지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거의 이제 주도를 했죠, 양극재 쪽이. 왜냐하면 가장 많은 비중. 그 다음에 IRA의 이제 또 가장 큰 수혜주로서 또 양극재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IRA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 쪽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수혜를 받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금 LFP가 지금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제 BYD하고 테슬라 이쪽에 이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수용을 하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올랐고,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 기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포드라든가 니비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 회사에 이제 그 배터리 약간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고시언 하이테크라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LFP 배터리를 지금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LFP 배터리가 이전에는 3원계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좀 따라오면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양극재가 지금 많이 조금 이제 그 약간 하락세로 좀 들어갔다 그럴까요? 약간 좀 부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 이제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주 쪽에서 언급이 되는 게 뭐 첨보라던가 뭐 그 지금 은극재, 첨가제, 이제 그래서 지금 은극재 쪽이 좀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첨가제 지금 말한 대로 뭐 실리콘계, 나노신 소재 뭐 이런 쪽. 첨보가 주가 박살이 났잖아요. 네. 중국 해양 매출이 빵 나왔거든요. 네. 중국 뭐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빵 좋아졌다는 게 아니고 0이 나왔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제로. 네. 왜냐하면 뭐라고 표현해? 그 전해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이 소재 쪽에서는 이렇게 크게 이 중국 쪽하고의 이제 경쟁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첨보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이제 좀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안 좋아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응급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좀 되는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LFP 배터리나 삼원계 뭐 어떤 게 더 우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시장에 최근에 종양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우리가 좀 네. 챙겨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종목을 하나 한다면 아무래도 응급제 쪽에 대표적인 그 소재주죠. 네. 대주전자재로. 대주전자재로.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네. LFP 이제 말씀 이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는 LFP 배터리가 어쨌든 출력도 좀 떨어지고 충전도 좀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뭐 한 100km, 200km 짧은 거리 가는 그런 이제 용도로만 쓸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 8월달에 네. 중국의 이제 CATL에서 새로운 LFP 배터리 뭐 선싱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요게 10분 충전하면 400km 가고 네. 15분 완충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0km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만약에 700km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 부산 왕복할 수 있는 그 정도기 때문에 한 번 충전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4만 개 배터리가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이제 그 배터리라고 이미 기술력을 뭐 경쟁 우위를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LFP도 기술 발전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계속 이제 기술 발전을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LFP 배터리 다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아까 IAA 뭐 모터쇼 얘기해 주셨지만 거기서 어저께 삼성 SDI가 새로운 이제 LFP 배터리, LFP에다가 망간까지 추가해가지고 네. 리튬 망간 인산철 배터리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막 섞어내는 거죠, 뭐. 네, LFP 배터리 사실 블렌딩은 뭐 맞아요. 이게 사실 이게 뭐 연금술사 네. 아시잖아요. 그런 그거예요. 이게 어떤 비율로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서 충전 빨리 되고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출력 빨리 들어가 많이 보고 보내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배터리 내에서 움직이는. 우리나라 이제 3만 개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냐 충전 속도 높이면은 이게 또 화재 위험 당연히 이제 생길 거고 전기차 불난다. 네. 신빙성에 이제 여전히 또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 중국 기업들도 이제 기술 개발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LFP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죠. 뭐 3만 개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와 함께 뭐 나중에 이게 중저가 전기차에 이제 들어가는 목적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니까 같이 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가만히 있냐고. 우리도 같이 그러니까요. 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포인트는 아까 이제 용어가 소입경, 대립경 이렇게 네. 표현했지만 이게 사실 일본식 어원이거든요. 네. 소입경, 뭐 대입경. 그러니까 5마이크로미터 미만의 그 이제 이게 알갱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파우더를 메탈 파우더, 메탈을 갈아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곱게 갈면 에너지 밀집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LFP도 아마 그렇게 네. 해서 나오는 것 같고 비근한 예로 여의도에 가면은 콩국수집이 유명한 데가 있어요. 네. 진주집. 네. 특정 상호라서 그렇지만 그 집의 기술이 뭐냐면은 맷돌. 콩을 얼마나 그 입자를 가느게 하는 그 맷돌 기술이 나사에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나사. 진짜로. 네, 나사 미국 우주항공국에서 나사 맷돌이요? 나사에서 기술을 가져온 맷돌 기술로 네. 콩을 갈아가지고 콩국수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글이 이상한 네. 데까지 갔지만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은 이런 입자들의 기술들 얼마나 믹싱을 잘하고 하는 거냐. 우리나라 기술 좋습니다. 네. 믿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습니다. 주가가 좀 네. 내려와 있지만 네. 자, 얘기가 좀 빗나갔어. 아니 그렇지만. 소입경을 잘하는 게 에코앤드림이잖아요. 네, 네. 지금 그래서 맞습니다. 에코앤드림을 네. 여기를 지금 탐내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에코앤드림 그다음에 네. 확장하셔가지고 뭐 대주전자재료. 네. 그리고 또 네, 그 장비업체인 PNT 이렇게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한 발로 또 넘어가서 김영민 매니저 한 발 들어가기 전에 또 네. 리뷰 봐야 되죠.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주 빠르게 네. 또 리뷰를 딱 좀 한꺼번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클래시스부터? 일단 클래시스가 어제 또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어요. 아까 우리 대단해. 후보님 잠깐 네. 언급해 주셨지만 이루다 지분을 인수했거든요. 네. 한 405억 원 주고 지분 18%. 이제 대주주하고 지분이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경영권을 인수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이루다 주가가 이제 시간에 좀 빠졌지만 이건 네. 조금 가민 반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하면 좀 더 비싸게 살 수 있었겠지만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 어쨌든 전략적인 협력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지분 이제 인수였기 때문에 클래시스가 또 현금이 워낙 많아요. 최근에 이제 사옥도 막 매각하고 이래가지고 현금을 막 1,000몇백억씩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05억 원 주고
현금 들고 있을 바에 이렇게 협력 관계 이제 구축해가지고 어차피 이루다도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고주파 의료기기 이런 것들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클래시스하고 시너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움직이는 거 보시면 이게 뭐 아주 과열을 띠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우상향 패턴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당연히 뭐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클래시스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또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36,000원 아래로 조정 떨어지면 오히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요즘에 이제 로봇 종목들이 워낙 좋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다시 역시나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한 거예요. 어저께 시가총액 지금 3조 원을 넘어가고 있고 수익률이 지금 무려 52%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전략과 궤를 같이 하는 이제 기업이다.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엄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다만 약간 이제 상승 탄력은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상한가 가고 나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좀 숨고기를 했고 5일선 이제 이격 조정은 조금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5만 원 전후까지 이제 이격 조정 들어오면 재차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추세는 아직 뭐 확실하게 좀 살아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NT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장비 종목 언급드렸던 고 PNT 8월 29일 날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이제 지금 한 8% 정도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어쨌든 장비 종목들의 흐름이 양극재 종목들하고는 확실히 좀 뚜렷하게 지금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건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주 사이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PNT라든지 하나기술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로봇 종목 뉴로메카 요건 이제 8월 30일 날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거의 한 40% 정도 이제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 정도로 이제 수익이 나고 있고 최고가는 지난 3월 달에 59,000원이었는데 어저께 56,000원까지 갔다가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워낙 좀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저께 차익 매물을 조금 맞았고 거래량도 거의 이제 1,000만 주가 이제 터졌기 때문에 약간 이제 뉴로메카는 단기 고점이 이제 징후가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뉴로메카는 당장 이제 신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부진하긴 한데 제가 나이백이라는 이제 기업 말씀드렸었죠. BBB 이제 셔틀과 관련된 플랫폼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그래도 요 종목은 어저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와중에 주가가 나름대로 이제 견조하게 좀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2만 원 아래서는 저는 뭐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니까요. 22,000원 정도까지 이제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리뷰를 받고 네. 그다음에 오늘은 어디다가 네, 오늘 조준을 이슈가 결국은 전장 쪽과 자율주행 쪽이에요. 아까 삼성전기가 미국의 모 이제 전기차 기업에 카메라 모듈 공급한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리튬 인산철에 망간 넣은 LF 배터리 공개했고. 요즘 삼성의 홍보팀이 엄청 그렇죠. 열심히 뭐 뭔가 지금 그래도 시장에 계속 재료를 던져주니까. 뭐 자꾸 덮고 뭐 덮고. LG도 어제 네, LG전자가 그렇죠. LG 마그나 전장의 짐심임에 대해서 막 뭐 브리핑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흐름은 상당히 좋다라고 봐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뭔가 화두를 던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뭐 결국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넥스칩은 이미 이제 한번 올라섰기 때문에 오늘은 코아시아라고 하는 DSP 기업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이제 코아시아 세미가 시스템 반도체 이제 설계부터 조립, 검사, 마무리 공정까지 다 수행할 수 있는 이제 턴키 역량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AI 열풍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반도체 설계 또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코아시아 세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여러 건 이제 수주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레퍼런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이런 레퍼런스가 있어야 이제 일을 계속 맡기는 거거든요. 패밀리스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레퍼런스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이 어쨌든 뭐 HBM3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저는 파운드리가 뭐 결국에는 정말 중요하다. HBM3 만드는 것보다는
GPU를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파운드리 강화 전략 속에서 코아시아가 협력 관계를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고 왜 제가 코아시아를 자율주행 이제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리냐면 자회사 이제 코아시아 넥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요 코아시아 넥셀이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반도체 칩이 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바로 삼성 엑시노스 오토라고 하는 건데 이 엑시노스 오토를 이제 개발할 때 같이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아까 삼성전기가 이제 카메라 모듈 공급하는 거 얘기 나왔지만 지난달에는 이제 지지난달에 7월 달에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이제 자율주행 칩, 차량용 반도체 칩 수주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HW 5.0인데 요걸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결국 관계회사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코아시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세계 3대 우리 자율주행 기업이라고 보면 모비라이, 테슬라, 안바렐라 이런 이제 기업들을 꼽잖아요. 근데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안바렐라하고 직접적으로 차량용 이제 AI SoC 칩도 같이 이제 양산 개발을 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로 오늘은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종가 이제 9,800원 정도 이제 매수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1,500원, 손절 가격은 8,7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가 선택한 오늘은 코아시아. 네. 효금 매니저는 어떻게? 네. 코아시아가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실적은 좀 계속 적자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지금 이제 대규모 앞으로 그 삼성이 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좀 인력도 좀 많이 채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영민 매니저가 열심히 막 여러분 했는데 찬물을 확 견뎌버리네. 아니 적자예요, 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하지만 네,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이쪽에 지금 상당히 지금 준비를 근데 이런 게 지금 높게 지금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코아시아가. 그래서 주가는 지금 상당히 좀 견조하게 좀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ARM 상장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이 계속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어쨌든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어떤 결과물만 나오면 좀 크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종목이어서 최근에 이제 적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고 네. 결국은 이번 달은 이제 그 ARM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가는 건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호금 매니저도 이제 한 발을 가야 네. 되는데 리뷰 빠르게 해야겠군요. 볼까요? 네. 하나기술부터 볼까요? 네, 하나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 소재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들쑥날쑥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 장비주 쪽은 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PNT가 주가의 흐름이 어제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장비가 이제 하반기에 좀 수주가 좀 몰려 있어서 오히려 이제 하반기는 소재보다는 장비가 좀 낫지 않냐. 지금 하나기술이 지금 약간 이제 이격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약간 여기서 조정을 좀 받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앞에 전고점 흐름까지 넘어가는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NK 바이오. LNK 바이오가 지금 이제 지금 단기 주가는 막 지금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여기 이격이 좀 약간 중력의 법칙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21선이 계속 이제 잡아 당기다 보니까 가다가 지금 이제 계속 걸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격 조정이 조금 좁아지면 그때는 LNK 바이오가 또 한 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좀 큰 그림에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VT는 이제 어제 약간 윗꼬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한 절반 정도 팔고 절반 정도. 그러니까 보유한 분들만 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제 하나마이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이제 그동안 이제 물속 밑에 수면 아래에 있었다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수면 위로 올라와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은 이제 좀 단기 급등 때문에 좀 이격 조정, 매물 소화가 필요한데 이게 또 소화가 되면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면 밑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시세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대량 거래가 끌고 올라가려는 신선한 수급인지 아니면 털어버리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신선한 수급으로 알겠습니다. 보는 게 좋겠죠. 자, 오늘 한 발은 뭡니까? 그래서 오늘 한 발은 세코닉스. 세코닉스 카메라 쪽으로. 예.
이 회사가 이제 스마트 렌즈 쪽하고 이제 전장용 카메라, 부품, 뭐 디스플레이, 이 강압 쪽이 지금 사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IT 분야에서 이 회사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30년 가까이 강학 렌즈 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 이게 이제 다른 기업들과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좀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주목된 기존에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주 매출이 스마트폰 쪽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자동차 그러니까 전장 쪽으로 그래서 2분기 지금 매출 비중만 봐도 전장이 84%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전장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게 이제 자율주행에 이제 이 기술들이 이제 일부 이제 탑재가 시작이 되면서 이 회사도 자율주행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이 올라오면 또 성장이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전장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이렇게 이제 아울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근데 이 종목이 지난번에 여기서 약간 좀 부진했던 이유는 약간 이제 상속 문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럼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 8,500원, 목표가 1,200원, 손절가 7,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효근 매니저의 선택은 세코닉스인데 현민 매니저 카메라 모듈 기업들은 차트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훑어보시면 그냥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뭐 강학 렌즈 기업들, 옵트론텍, 뭐 캠시스 그런 기업들 차트 다 누워 있거든요. 완전히 네. 이제 바닥을 기고 어제 있어요. 시간에서 오프로텍 같은 네, 짓은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가 완전히 지금 꺾여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전장용 카메라 모듈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MC넥스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유독 유일하게 세코닉스만 지금 추세가 좀 살아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배 구조와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도 좀 해소되고 있고 전장 쪽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긍정적인 점수를 이제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뭐 카메라 모듈 기업을 꼽으라고 하면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세코닉스가 그냥 탑픽이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MBN골드의 이효근 매니저와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동시